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문재인이가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 동안 문재인이가 북괴, 김정은, 김여정의 수석 대변인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을 했습니까? 자, 2030 젊은 유저들이 가는 국내 최대의 커뮤니티에 지금 현재 문재인이가 북한과 비밀 접촉을 한 이후에 북한이 80조 원을 요구했다라는 과거의 소식을 캡처를 해놓고 문재인이를 발칵 뒤집어 엎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삶은 소대가리 문재인이를 박살을 냈습니다. 일간 베스트 유저는 이게 바로 문재인의 실체이다 라며 당시에 TV조선의 기사를 링크를 해 놓았습니다. TV조선은 2017년 12월 11일 단독 문재인 정부 비밀 대북 접촉 대화 요청에 북한 80조 원 요구라는 제목으로 소상하게 이 소식을 전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북 라인을 가동해 북한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선 라인을 통해 북한 측 고위급 인사에게 핵 개발 중단과 남북 대화 재개 입장을 전달했는데 북한 측에서 80조 원 규모의 대가를 달라는 답이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2021년도니까 2017년도니까요. 2016년 10월 말 문재인 정부 고위 당국자가 북한 사정에 정통한 인사들을 만나 대북 접촉을 요청했습니다. 북한에 자주 드나들며 고위층과 신뢰관계가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이 인사는 중국 선양으로 가서 북측 고위급 인사를 만났습니다. 핵 미사일 개발 중단 요구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대화 재개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측 인사는 대화는 할 수 있다면서도 80조 원 규모의 자금과 물자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북한의 지난해 GDP가 36조 원 수준인 걸 감안할 때 80조 원은 상당한 거액입니다. 사실상 거부 의사 아니냐라는 관측과 함께 남북 정상회담까지 염두에 둔 요구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는 북한의 이딴 도발에도 지속적으로 대화 재개를 모색해 왔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우리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구체적 과제, 이산가족 상봉과 군 핫라인 복원을 위한 접촉에서 시작하여 보다 의미 있는 남북한 관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 추진 의사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에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4억에서 5억 달러를 보냈습니다. 북한이 과거처럼 경수로 건설이나 금강산, 개성공단 개발을 염두에 둔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자, 여기에 이 2030 유저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실상 문재인이가 북괴 김정은에게 돈을 갖다 바친 것이 분명하지 않겠느냐라는 합리적인 의심과 함께 또한 80조 원을 쓰고도 일자리 창출하는데 수조 원을 또 쓴 문재인에 대한 강한 댓글들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자, 김기현 당 대표가 문재인이를 발칵 뒤집어 엎었습니다. 김기현 삶은 소 대가리에서 캠프 데이비드 중추국으로 변화. 김기현 대표는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중추국으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일 3국의 캠프 데이비드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정석적인 룰 테이거가 아니라 자주적인 룰 메이커로 우뚝 서는 결실을 얻었습니다. 말로는 한반도 운전자가 되겠다고 장담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운전자는커녕 탑승객 대우조차 못 받았던 부끄러운 일은 더 이상 이제 없을 것입니다. 북한의 삶은 소 대가리라는 조롱에도 말 한마디 못하고 굴종하기에만 국급했던 종북 정책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적의 시혜에 맡기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사드, 삼불, 일한을 비롯해 혼밥 외교 등 대중국 사대주의는 심지어 중국 외교부 국장급에 불과한 주한 중국 대사 앞에서 우리나라 제1야당 대표가 두 손 다섯 곳이 모으고 일장 훈시를 듣는 모욕적 상황까지 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한민국은 당당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세계 열강의 각 축장에서 주도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세계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그룹의 일원으로 미래 기술 경제 시장의 주역으로 활약할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백척간두의 위기에 몰렸던 신생국 대한민국이 자유진영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극복한 뒤 70여 년이 지나 이렇게 국제사회의 안녕을 공동 책임지는 묵직한 한 축으로 자리매김한 것은 오로지 우리 국민들의 힘이었습니다. 앞으로 캠프 데이비드 회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 국민의힘은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더욱 역동적인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당당하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문재인 침몰 그 이후에 이재명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 됐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